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얼리얼 엔진과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및 설정입니다. 자, 우리가 얼리얼 엔진 5.7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5.7 버전까지는 아직 비주얼 스튜디오 2022를 공식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아마 2026 버전이 설치가 강제로 유도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도 2022를 정상적으로 받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리얼 엔진 5.7 버전, 이것도 거의 최신이죠. 그죠? 5.8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5.7이 거의 최신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2022를 지원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2를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좀 복잡하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 놨습니다. 뭐냐면 요 설치 요 링크 있죠? 요 링크 들어가시면 제가 요거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셔 가지고 그럼 다운로드 폴더에 요 파일이 있겠죠, 그죠? zip 파일이 있으면 고 압축 풀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아마도 이제 자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 아마도 요런 창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이제 쭉쭉쭉 그 설치를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요런 창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요 창에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가 어떤 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 창에서 똑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장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첫 번째 장이 워크로드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체크가 끝났다라고 하면 개별 구성 요소로 가셔 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해 주시면 돼요. 14.44 이런 식으로 설치 그 검색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요거 두 개 이름 보시고 요거 두 개를 체크를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개별 구성 요소에서 마찬가지로 뭐 윈도우즈 요거 검색하셔 가지고 만약에 뭐 체크돼 있으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SDK를 체크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리얼 엔진 요 검색하셔 가지고 설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 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언어팩으로 한국어 안 쓸 거예요.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하시고 영어를 체크해 가지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요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화면 멈춰 놓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우리가 요거 체크한 거 있죠. 윈도우즈 10 SDK 요거 체크한 것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좀 날 거예요. 이게 지원 종료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너 이거 지원 종료됐는데 진짜 설치하려는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경고창이 뜨는데 그건 그냥 계속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얼리얼 엔진 설치를 위해서 에픽 게임즈 런처를 또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리얼 엔진을 하려면 얼리얼 엔진이라는 걸 다운로드 받으려면 런처를 에픽 게임즈 런처를 먼저 받아야 그 안에 있는 이제 얼리얼 엔진을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어지고요. 자,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 요 링크 가시면 되겠는데 링크 가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계속 변할 거예요. 네. 매 시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변할 건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이제 다운로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에픽 게임즈 런처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그 에픽 게임즈 런처라고 해 가지고 요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요게 실행이 되면 여기 라이브러리 가셔 가지고 저는 지금 이미 이렇게 설치가 다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셔 가지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 요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5.7.4 요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요건 안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설치하실 때 그 이제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설치라는 버튼 누르시면 요런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럼 요거 떴을 때 옵션을 눌러 주세요. 옵션. 옵션 눌러 가지고 여기서 요거 디버깅을 위한 에디터 심볼이라는 거 요거 체크를 꼭 해 주세요. 요게 좀 꽤 무거운데 요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크래시가 났을 때 그 함수의 호출 스택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서 이제 적용하신 다음에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이제 실행 누르셔 가지고 자, 요거 이렇게 실행 누르셔 가지고 누르시면은 쪼끔 있다가 요게 이제 다 지나가면 이제 요렇게 하나가 뜰 거예요. 요렇게. 요런 창이 뜰 건데 여기서 뉴 프로젝트 눌러 주시면 됩니다. 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누르면 또 요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뉴 프로젝트 보이죠? 자, 요거 누르시면 그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게임즈,
게임즈 눌러주시고 이렇게 블랭크라고 있습니다. 블랭크 그다음에 자 여기 그림에 제가 다 번호를 매겨 놨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블랭크 선택하고 ++, 그다음에 요거를 스케일러블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그 C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 그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저처럼 저는 이제 그 C 드라이브에다가 보시면 얼리얼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우클릭해서 이렇게 새 폴더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경로의 길이가 짧아야 이제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다가 그 폴더를 만들고 얼리얼 프로젝트를 거기다 만들면 경로가 굉장히 좀 길어진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고 어떤 파일들은 256글자를 넘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좀 짧게 하려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C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만드시면은 훨씬 짧거든요. 경로 보시면 엄청 짧죠. 그죠? 그래서 요 짧은 상태에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그런 문제에서 좀 해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폴더를 이제 만드셔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 이제 슈터X라고 하겠습니다. 슈터X. 자 근데 제가 이미 요게 있어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컷 편집을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거 만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 슈터X라고 하시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고 꽤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아마 처음 하시면 꽤 기다려야 되는데 저도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게요. 자 잠시 기다리시면 아마도 요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리고 그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 라이더 죄송합니다. 라이더가 아니고 얼리얼 에디터가 이렇게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팅을 좀 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요렇게 돼 있고 이제 아마 한글로 다 돼 있을 거예요. 한글로 다 돼 있을 건데 그거 이제 바꿀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우리가 에딧이라는 곳 가셔 가지고 여기서 에디터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쿡 누르시면 이제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깥에 뜰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뜰 텐데 요거 이 부분을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 가지고 머리채 잡아서 이렇게 언타이틀리드라는 레벨 옆에다가 요거 옆에다가 이렇게 도킹을 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요 머리채를 잡아 가지고 요 언타이틀리드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 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대부분의 분들이 막 이렇게 쓰실 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혹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불편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꼭 레벨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에디트해서 프로젝트 세팅즈 요것도 되게 자주 보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빼져 있으면 머리채 잡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도킹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자 우리 굉장히 자주 볼 겁니다. 레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프리퍼런스즈 그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즈 요렇게 이게 뭐 개별 구성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한국어는 조금 이따 바꾸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거를 키는 방법은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껐다. 껐으면 어떻게 킨다고요? 에딧에서 에디터 프리퍼런스즈 요거랑 그리고 에딧에서 프로젝트 세팅즈 이렇게 두 개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얼리얼 에디터 설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에디터 프리퍼런스즈 가가지고요. 아마도 여기 여러분들 한국어를 안 바꿔가지고 에디터 개인 설정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국제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텐데 저는 이제 영어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여러분은 국제화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혹은 여기 이제 리전 앤 랭귀지 여기 옆에 쪽에 자, 잠깐만요. 여기 윈도우 키 누르시고 이렇게 반반을 만들 수 있는데 윈도우 키 누르시고 좌측 화살표하면 반반 만들어집니다. 저기 에디터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그 좌측 패널에서 리전 앤 랭귀지 여러분들은 아마 뭐 지역과 언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에디터 랭귀지랑 에디터 로케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저는 그냥 잉글리시로 바꿨습니다. 한국어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잉글리시로 다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검색해 보세요. 뭐냐면 소스 코드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스 코드 에디터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 뭐 라이더 쓰고 있다라고 하면 라이더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얼리얼 에디터를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저랑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설명드리면 자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툴바라고 부릅니다. 툴바. 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툴바, 툴바. 예, 계속 이제 입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툴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강의에서 툴바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봐야 돼요. 예, 툴바 보세요 했는데 막 여기 보시고 뭐 여긴가, 여긴가 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어요. 툴바는 어디다? 이 메뉴, 요 메뉴에 있는 한 3줄 정도 되는 이 영역을 뭐라 부른다? 툴바라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뷰포트가 있습니다. 뷰포트. 자, 뷰포트 보세요 하면 딴 데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막 여기 어디 있지? 여기 있나?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 부분, 이 부분을 뭐라 부른다? 뷰포트라 부릅니다. 요 가상의 이 세 개, 이 세 개, 이 안쪽에 있는 이 세 개를 뭐라 부른다? 세 개 자체를 부르는 건 아니고 요 화면, 요 세 개를 보여주는 요 화면을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라이너. 아웃라이너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아웃라이너. 이 친구. 자, 아웃라이너는 이 부분입니다. 요렇게. 이 부분을 아웃라이너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이 뷰포트에 보이는 이 가상의 세 개 있죠? 이 세 개에 이제 배치된 액터들의 목록을 이제 이건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뷰포트에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아웃라이너에서는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클릭하나, 혹은 여기서 이제 클릭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뷰포트에서 내가 클릭하는 거랑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액터의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UI겠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즈. 요 부분을 디테일즈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뷰포트나 혹은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한 이 액터들 있죠. 이 액터들의 속성들, 디테일한 값들이 나오는 창이 요 디테일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터의 속성 값을 확인하고 편집하는 창이 요 디테일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브라우저 혹은 컨텐츠 드로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있죠, 그죠? 혹은 뭐 컨텐츠 드로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뭐다? 게임 제작을 사용하는 에셋들을 관리하는 창을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리얼 에디터를 제가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해요. 네, 요 친구들, 요 5개 친구들 다시 한번 툴바, 네, 툴바, 그 다음에 뭐예요? 뷰포트,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디테일즈, 컨텐츠 브라우저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을 다 우리가 조망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들 말로 내뱉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칭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폴더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 이게 프로젝트 폴더가 뭐냐면, 자,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요 컨텐츠 폴더 있죠. 요거를 우클릭하시고, Show in Explorer. 요거 한번 클릭을 쿡 해보세요. 쿡 하시면, 요런 이제 그 파일 탐색기가 켜는데요. 여기서 켜지는데, 여기서 뒤로 가기 한번 해보세요. 뒤로 가기. 이렇게 한번 딱 눌러보시면,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uproject라는 파일이 있는 그 폴더를 저는 이제부터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폴더라고 부를 거예요. 프로젝트 폴더. 네, 그래서 uproject라는 파일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폴더라고 한다. 자, 프로젝트 폴더 가는 법은 뭐다? 에디터에서 컨텐츠 우클릭하시고 show in explorer 하시면 요런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칸만 뒤로 가시면 돼요. 한 칸만 뒤로 가셔서 uproject가 있는 이 파일이 있는 요 폴더를 제가 슈터X의 프로젝트 폴더다 이렇게 계속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컨텐츠 폴더 있죠. 요 컨텐츠 폴더가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컨텐츠 폴더랑 서로 매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우클릭해서 Show in Explorer 하면은 똑같은 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컨텐츠 폴더랑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컨텐츠 폴더랑 서로 매핑이 되어 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한번 하면은 거기를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폴더라고 앞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에디터는 다 봤어요. 그래서 에디터는 뭐 끄셔도 되고 뭐 켜놓으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좀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 에디터, 그러니까 우리가 얼리얼 에디터가 있고요. 얼리얼 에디터가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소스 코드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소스 코드 에디터.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 에디터를 좀 레이아웃 설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일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코파일럿 챗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 저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걸 없애냐, 그냥 엑스표에서 끄셔도 돼요. 끄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솔루션 익스플로러, 아웃풋, 에러 리스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
뷰에서 솔루션 익스플로러 요거 켜주시고 이렇게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콜랩솔이라는 거 있거든요. 여기 콜랩솔 요거 쿡 눌러가지고 우리는 게임즈 폴더만 보시면 돼요. 게임즈 요 프로젝트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뷰에서 에러 리스트 이렇게 켜놔주시고 그 다음에 뷰에서 아웃풋 우리가 아마 아웃풋 창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에러 리스트 창보다도 아웃풋 창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코파일럿에서 여러분들 여기 세팅즈 가셔가지고 여기서 enable 뭐 completio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체크 꺼주세요. 여러분들은 요거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요거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쓰실 분들 쓰셔도 되는데 공부를 조금 더 뭐 하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켜놓을게요. 저는 뭐 저는 공부 안 해도 되죠, 그죠? 네. 자 넘어가서 어쨌든 솔루션 익스플로러 키시고 에러 리스트 그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켜주고 그 다음에 아마도 요 형태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되게 실수를 되게 많이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솔루션 익스플로러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막 바깥쪽에 놔둔다던가 실수로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용한 게 뭐냐면 이제 자 여기서 윈도우에서 저는 이미 다 만들어 놔가지고 어플라이 윈도우 레이아웃에서 제가 C 레이아웃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자 여기 OK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다시 이 형태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유용해요. 요거 유용해가지고 요거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저처럼 빼진 마세요. 빼진 마시고 아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윈도우즈에서 세이브 윈도우 레이아웃 요걸 해서 이제 이름을 정해가지고 OK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윈도우에서 어플라이 윈도우 레이아웃 C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에디터 설정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 디벨롭먼트 에디터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짧아져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좀 잘려가지고 디벨롭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거 바꾸는 방법은 여기 위쪽에 어디 빈칸 이게 그 GitHub 코파일럿 옆에 있죠. 우측 좌측에 여기 빈 공간에 우클릭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 커스터마이즈라고 나와요.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커맨드 가셔가지고 이렇게 툴바에서 스탠다드 요거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솔루션 컨피규레이션즈라고 있죠.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 요거 클릭을 쿡 하면은 이제 모디파이 셀렉션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애를 수정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아마도 뭐 30, 20 이렇게 될 건데 아마 200 정도로 확 늘려주시면 그럼 저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건들 때도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건들 때도 자주 있어가지고 이렇게 널찍하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툴즈에서 옵션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앤드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어가지고 보시면 프로젝트 앤드 솔루션 있죠? 요거에서 제너럴 눌러주시고 여기서 여러분 아마 여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 돼 있을 건데 이거 체크 해제해 주세요. 우리 에러 리스트 잘 안 볼 거고요. 그냥 아웃풋으로 많이 볼 거예요. 아웃풋창으로 많이 볼 거라서 에러 리스트는 좀 끌 거고요. 왜 그러냐면 에러 리스트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얼리얼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뭐 파이썬 프로젝트도 있고 C샵도 있고 막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전체에 대한 에러가 이제 에러 리스트에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 게 아니죠. 우리 게 아니고 얼리얼 엔지니어들이 해줘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만 보려면 이제 아웃풋 창을 보시면 돼요. 아웃풋 창에는 이제 우리 것만 나올 예정이라서 아웃풋 창만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툴즈에서 옵션즈 가셔가지고 여기서 텍스트 에디터 찾아주시고 여기 올 랭귀지스에서 여기서 이제 라인 넘버라는 게 아마 꺼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캡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뭐 동료들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물어볼 때 라인 넘버가 나와 있어야지만 서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뭐 33번째 줄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인 넘버 꼭 켜서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실수로 이제 라이더라는 걸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라이더라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죄송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소스 코드 에디터고요. 소스 코드 에디터 중에 라이더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클릭을 하시면 라이더라는 친구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 놨는데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라이더는 램 용량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한 이유가 초기 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제 로딩을 하거든요. 로딩을 해서 싹 다 올려 놔요.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초기 로딩 시간이 짧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냥 켜자마자 바로 내가 타이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라이더는 그 로딩을 전체 프로젝트를 다 이제 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자동 완성이라든가 혹은 뭐 파일 이동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리고 막 빨간 줄 뜨고 인텔리센스라고 해 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 있는 부분에 이제 빨간 줄을 이렇게 그어 주거든요. 인텔리센스라는 애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안에 있는 애예요. 그 친구가 이제 빨간 줄을 이제 표시를 해 주는데 그게 잘못 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프로젝트를 로딩하거나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으면 돼요. 근데 라이더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패키징이라든가 나중에 뭔가를 다 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라이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난 램 용량도 많고 램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뭐 한 32기가 이상이야. 최소 32기가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32기가보다 낮으면 계속 경고장 뜰 거예요. 램 부족하다고. 그래서 램 많으신 분들, 32기가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뭐 라이더도 한번 쓰시는 걸 고민해 보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만 쓰셔도 돼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만 할 거예요. 할 건데 혹시라도 이제 써보실 분들은 라이더도 써보셔도 좋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빌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전에 요거 늘렸죠, 그죠? 요거 늘렸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디버그 게임, 그다음 디버그 게임 에디터, 디벨롭먼트 에디터, 쉬핑,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평시 그러니까 뭐 평범한 상황에서는 디벨롭먼트 에디터를 항상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디버깅이 필요할 때는 이제 디버그 게임 에디터로 바꿀 거예요. 디벨롭먼트 에디터 혹은 디버그 게임 에디터 이 둘 중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가 달린 게 뭐냐 이걸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에디터가 달려 있고 안 달려 있고 자 에디터가 뒤에 붙은 빌드 컨피규레이션은 반드시 빌드시 바이너리즈 폴더에 에디터가 사용할 이런 DLL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오픈 폴더 인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그죠? 요거 쿡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즈 한번 가시면 윈록14에서 이제 얼리얼 에디터 shooterx.dll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얼리얼 에디터가 사용할 DLL 파일이다. 이런 게 나온다. 이게 우리가 에디터가 붙은 애로 우리가 빌드를 하면은 이런 친구들이 생성이 되고 그 친구가 얼리얼 에디터가 사용하게 될 DLL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주얼 스튜디오의 논 에디터 빌드 컨피규레이션은 에셋 없이 실행 파일만 생성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에디터가 없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사용할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에디터 붙은 애들로만 사용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디버그 게임은 뭐냐? 자세한 디버깅을 위해서 최적화가 안 된 빌드 결과물을 생성하는 빌드 컨피규레이션이다. 자, 이게 뭐냐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코드가 실행됩니다. 자, 이 그 디버그 게임의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게 뭐냐면 디벨롭먼트예요. 디벨롭먼트 에디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최적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소스 코드가 만약에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줄에서 A에 50을 대입하고 두 번째 줄에서도 A에 50을 대입하고 세 번째 줄에서도 A에 50을 대입한다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줄은 그냥 최적화를 해버린 다음에 세 번째 줄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번 줄이 다 똑같은 코드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런 최적화가 발생하지 않아요. 디버그 게임은. 그냥 1번, 2번, 3번 A에 50, A에 50, A에 50을 대입해도 똑같은 코드더라도 그냥 1, 2, 3번 다 실행을 하는 게 디버그 게임입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 에디터 상태에서 내가 중단점을 건다던가 이러면은 그 라인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중단점이 안 먹히고 넘어간다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A의 값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버그 게임 에디터 상태에서 디버깅을 자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디벨로먼트 에디터는 이제 디벨로먼트와 동일한 수준의 에디터용 DLL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요. 해 주고요. 그 중간 수준의 최적화가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핑은 진짜 그 게임의 최종 배포를 위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내는 빌드 컴퓨터 완전 최적화가 돼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뭐 이걸 사용해도 지금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패키징 단계에 가서 패키징 단원에 가서 그때 이제 제대로 하셔야지 쉬핑을 한다고 해서 진짜 게임이 만들어지고 뭐 최적화된 게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 나온다 해도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패키징 단원에서 제대로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이 뭐냐면 소스 코드 빌드 및 실행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에디터가 이렇게 켜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소스 코드 에디터, 즉 비주얼 스튜디오랑 이 얼리얼 에디터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레디 상태라고 나오죠. 그죠? 아래쪽에 보시면 레디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내가 빌드 및 실행해서 에디터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냥 각각 따로따로 지금 실행된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선 개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스 코드 에디터가 이렇게 실행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건 끄시고 여기서 F5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빌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된 상태가 이제 뭐예요? 얼리얼 에디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 창이 나올 때. 그래서 요 빨간색일 때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 아니다. 근데 얼리얼 에디터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거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빌드 및 실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컨트롤 쉬프트 B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빌드만 하는 거예요. 빌드만 하는 거. 컨트롤 쉬프트 B. 잘 쓰지는 않는데 자, 이렇게 해서 빌드만 진행하는 게 이제 컨트롤 쉬프트 B고요.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이제 빌드 및 실행하실 때는 요거 시작 프로젝트 설정 당연히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요 UE5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신 다음에 이거 빌드 실행했는데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슈터 X 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우클릭해 가지고 시작 프로젝트 설정하시고 빌드 및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드 됐고요. 여기서 이제 F5를 누르시면 빌드를 다시 한번 해요. 빌드 및 실행이 이제 F. 거의 대부분 경우는 여러분들 F5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로 가셔서 프로젝트 폴더 이거 열겠죠. 그죠? 슈터 X 가가지고 SLN이라는 요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셔야 돼요. 그냥 U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요 SLN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F5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빌드 및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 및 실행되면은 에디터 켜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행 중인 얼리얼 에디터를 종료하고 싶다. 지금 에디터가 이제 돌고 있죠. 돌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F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레디 상태로 다시 돌아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를 눌러서 빌드 및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에디터에서 뭔가를 수정했어요. 수정을 했어. 그러면 요 친구를 끄면서 동시에 실행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Shift F는 뭐냐면 그냥 끄는 거예요. 그죠? 그냥 실행 중인 얼리얼 에디터를 끄는 게 Shift F인데 끄고 나서 빌드 및 실행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Ctrl Shift F5입니다. 눌러주시면 에디터가 꺼지고 빌드 됐죠. 방금 전에. 그리고 다시 실행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F5, Shift F5, Ctrl Shift F5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리얼 에디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F5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빌드 실행이 안 되죠. F5를 한번 눌러볼게요.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얘를 Shift F5로 끄던가 혹은 Ctrl Shift F5로 끄면서 이제 빌드 실행까지 가던가 둘 중 하나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켜져 있다. 이런 상태는 당연히 Ctrl Shift F5와 안 먹히겠죠. 그죠? 켜져 있는 애가 없으니까. 켜져 있는 애가 있으면 걔를 끄고 빌드 실행하는 게 뭐예요? Ctrl Shift F5죠. 그죠? 지금 켜져 있는 게 없으니까 F5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빌드 실행해서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소스 코드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 코드 에디터와 얼리얼 에디터에 대한 아주 간략한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